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입니다. 자, 우선 1번 보면, 자, 테마 이제 16번이잖아요. 여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인데, 네, 이제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요걸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예술적 속성, 즉 예술적 기반하고 이제 과학적 기반 이 두 가지가 이제 사회복사의 전문성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과학적 기반이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인식되게끔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과학적 기반이 사회복지를 전문직으로 인식하도록 하게 한다고 해서 예술적 기반보다, 즉 예술적 속성보다 과학적 속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둘 다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예술적 기반, 과학적 기반 둘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의존적 관계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경험적 사실 수집, 그다음에 적합한 가치, 실험 조사, 직관적 능력, 이론적 설명, 건전한 판단력, 그다음에 객관적 관찰은 맞았는데 여기 마지막에 틀렸죠? 여기 바뀐 겁니다. 얘가 즉 사회적 관심이 예술적 속성이고 기술 훈련은 과학적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비중은 좀 떨어지죠. 떨어지긴 하는데 불구하고 이제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간에 나왔던 내용으로는 요거하고 이제 이번에 21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나왔잖아요. 그 사회복지 지식의 구성 수준이죠. 그거 핵심 이론 노트나 족집기 벼락치기 교재에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패러다임, 관점, 이론, 모델, 실천 지혜 그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21회 때 이번에 나왔으니까 그거 챙겨서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실천 기술로는 크게 기둥이 3개예요. 결국 모델, 그 다음 또 하나가 가족, 그 다음 또 하나가 집단이죠. 지금 앞에서 사육사의 전문성이 있고 뒤에 이제 기록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모델도 보면은, 선생님들 제 책에, 우리 족지기 벼락치기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론편의 제일 앞쪽에 보면 전체 출제 빈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간에 그간 시험에서 계속 이제 해당 챕터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다 분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12회 시험 이후부터 보시면 됩니다. 꼭 보실 때. 왜냐면 12회 시험부터 30문제에서 25문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5문제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챕터에서 몇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면 돼요. 아셨죠? 12회부터 해가지고 쭉 보시면 되고. 근데 자, 여기 그 정신역동 모델은 12회 시험부터 올해 21회 시험까지 그 출제 빈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제만 나와요. 계속 한 문제.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 적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정신역동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정신역동 모델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또 다른 이름이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아셨죠? 어, 자, 그러니까 정신역동 모델은 심리적 결정론, 즉 정신결정론이죠. 얘는 스키너가 우리가 이제 환경결정론이라고 했었고 반도라는 상호결정론이라고 했었잖아요. 인행사에서. 그죠? 심리적 결정론에 근거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근데 발달 단계상 고착과 퇴행을 고려한다. 퇴행은 방어 기제 중에 퇴행이 있잖아요. 프로이트 방어 기제 중에. 근데 고착은 뭐지? 그죠? 이 고착은 프로이트의 그 발달 단계는 심리 성적 발달 단계인데 구항 남잠생이잖아요. 그죠? 구, 항, 남, 잠, 생이죠? 이렇게. 이걸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하는 이유는 프로이트는 리비도가 신체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성감대라고 했고요. 그 성감대가 신체 부위별로 움직일 때마다 단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정 단계에서 지나치게 충족되거나 지나치게 충족되지 않거나 너무 충족되지 않거나 그게 바로 이제 좌절과 방임입니다. 물론 이제 좌절 방임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좌절과 방임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고착. 그 단계에서 머무르게 되는. 그래서 이 고착이라고 하는 용어가 프로이트의 용어가 맞아요.
알았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내용으로는 이제 방임이 너무 과잉 충족시킨 것이고 좌절이 이제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거꾸로. 어떻든 이제 이 좌절 방임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 용어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착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고착은 프로이트 정신 역동 모델의 용어이다. 따라서 이거 맞는 거예요. 알았죠? 맞는 용어고. 자, 그다음에 성장 의지가 높은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죠? 맞아요. 여기 이제 성장 의지가 낮은 클라이언트 여기를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알았죠? 요거 맞는 문장은 맞는 문장대로 알고 계시되 또 이걸 이제 틀리게 냈을 때 바꾸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출 논점이에요. 자, 여기 통찰보다 치료적 처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통찰력 향상이죠. 목적은. 그러니까 지금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한 자기 통찰이에요. 즉 통찰력 향상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치료적 처방보다. 이제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이게 거꾸로 하면 맞는 거예요. 치료적 처방보다 통찰에 초점을 둔다. 통찰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그럼 맞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의 해소를 위해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누가? 자아가.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자아 방어 기제죠. 원초아, 쾌락의 원칙, 그다음에 초자아, 바로 이제 도덕의 원칙이죠. 그래서 쾌락의 원칙인 이 원초아와 그다음에 이제 문명화된 사회, 이 그 외부 세계의 대변자라고 하는 이 초자, 이 둘이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이 자아가 그걸 중재해 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아가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맞죠? 5번 맞죠? 이 방어 기제를 지금 설명한 거니까. 그죠? 이제 요거 4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나와주면 그냥 맞춰야 돼. 어차피 한 문제 나올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정신역동 모델은 계획기법 무조건 외워야죠. 정신역동 모델의 계획기법인 걸 알아야죠. 알아야 하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심리사회 모델로 가볼까요? 심리사회 모델도요. 거기 출제 빈도표를 보면은 이게 12회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안 나왔었던 적이 2번 있었어요. 13회 때 안 나왔고 19회 때 안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12회 때는 2문제 나왔었고 나머지는 계속 한 문제씩 나왔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2번 안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그지만 나왔을 때 한 문제로 주로 나왔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진단주의학파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모델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에 기반하고 있는 게 진단주의니까 당연히 진단주의학파가 사용했던 모델은 정신역동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델에서 맨 처음에 정신역동 모델을 공부한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진단주의학파가 만든 모델이 바로 심리사회 모델이죠. 요거 고든 해밀턴 그리고 플로렌스 홀리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학자들은 모두 다 진단주의 학자들이에요. 알았죠? 진단주의 학파의 학자들. 자, 그러면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이거 둘로 나누라고 그랬죠? 심리가 뭐? 여기가 인간이에요, 이거 인간. 그죠? 사회가 뭐? 환경.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정신분석이론, 자아심리학, 대상관계론에 영향을 미쳤다가 아니라 영향을 미쳤다고 안 했죠? 영향을 받은 거죠? 이 이론들의 영향을 받은 거죠, 얘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그 다음에 에릭슨의 자아심리학. 자아심리학은 에릭슨 거잖아요. 심리사회이론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대상관계이론.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심리를 설명한다면 사회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들이 있었죠? 그죠? 사회과학 이론들, 다양한 그 이론들을 받아들였죠? 생태체계 이론,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의사소통이론, 역할이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여러 이론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얘도 절충주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의 현재 미래가 아니죠? 여기서 미래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죠? 과거와 현재예요. 과거와 현재. 알았죠? 과거. 자, 과거와 현재라고 해야 돼요. 과거와 현재에 초점을 두는 거죠? 미래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수용과 자기결정 강조하죠? 맞아요, 이거.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가치잖아요, 얘가. 그죠? 심리사회 이론의 주요 원칙, 기본적인 가치. 그래서 수용, 자기결정, 그다음에 사육사와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 형성, 즉 협력적 관계라고 강의에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위원화 있잖아요. 이렇게 위원화로 그냥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건 뭐예요? 문제의가 빠진 거예요, 지금. 문제의 이게 빠진 거죠?
외현화. 그죠? 이 문제 외현화, 그냥 외현화라고 해도 상관없고, 이거 뭡니까? 이야기 치료의 기법이죠? 이야기 치료. 가족 치료 모델에서 이야기 치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안 되죠. 심리사회 모델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 치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지 재구 조화는 당연히 인지행동 모델에 해당되는 기술이죠. 그죠? 얘도 아니고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내적 갈등보다 환경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이 문장이 왜 나왔을까요? 이 문장이 왜 나왔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바꿔서 낸 거거든요. 얘가 이쪽으로 가줘야 하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역동 모델에서는 오로지 심리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사회라고 하는 창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와 사회라고 하는 이 둘을 둘 다 동일한 비중으로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실질적인 개입 방법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개입 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둘 다 균형 있게 본다라고 말은 해놓고서, 그죠? 그랬는데 여전히 심리 내적 과정에 치중되어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환경보다 인간의 심리 내적 갈등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3번이 답이에요. 자, 심리사회 모델도 요거 정도로만 끝내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지금 우리 교재 벼락치기 교재에서도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 반드시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로 왔어요. 인지행동 모델은 출제 빈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지행동 모델은 문제가 여러 문제 나와요. 이번에는 네 문제나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죠? 네 문제 출제되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세 문제에 두 줄이 출제가 되었었고, 19회 때만 한 문제 출제됐었고, 보통 이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 근데 이제 21회 때 네 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지행동 모델은 지금 인지이론하고 행동주의 이론이 지금 결합된 모델이거든요. 그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21회 때 문제네요. 그죠? 걔네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 그죠? 맞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자원, 이 뭐예요? 클라이언트 강점 자원 나와버리면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는 강점, 간점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실천 기술론에서는 우리가 역량 강화 모델로 이게 나오고 있는데, 역량 강화 모델. 근데 어차피 역량 강화 모델은 권한부여 모델인 거예요. 그죠? 또는 인파워먼트 모델. 그죠? 그 다음 이제 얘는 강점, 관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얘들은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옳지 않은 게 나왔어요. 21회 때 문제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예. 자, 제한된 시간 내에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합니다. 맞아요. 이게 단기 치료예요. 예. 단기 치료. 자, 그다음에 과제도 활용하고 교육적 접근이죠? 교육적 접근이에요. 자, 얘는 이제 구조화된 접근이면서 교육적 접근이죠? 그죠? 자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거 다 좋은 문장들이네요. 자,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적 자세를 중시 여긴다. 여기 모두 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제가 해설을, 여기 지금 오타가 하나 있는데, 제 책으로 공부하시는 경우는 카페 와서 정오표 반드시 확인하세요. 마지막이라도, 시험 좀 앞두고, 혹시라도 이게 교재별로 게시판 형성해가지고 거기 남겨놨으니까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중심적이던데 여기 지금 오타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 보면 이제 단기적이고 제한적 치료를 목표로 하고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고 목표 지향적이고 문제중심적이다. 이런 것들 여기 이제 해설도 같이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에는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에는 해설도 만약에 볼 때, 여기 문장, 아까 지금 여기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지문에서는. 여기 추가적으로 더 붙여놓은 거거든요. 제가 해설에다가 정보를 좀 더씩 붙여놨어요. 제가. 해설 읽으면서 더 공부가 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뭐라고 해놨어요?
우리 지문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3번에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 그죠?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다. 그죠? 네, 여기 보니까 특정 문제에 초점을 두고 목표 지향적이 문제 중심적이다.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런 문장들을 좀 같이 공부하시면서 해설 같이 읽어보시면서 공부하세요. 반드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은 좀 내가 더 추가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앞에다 좀 이렇게 표기해 놓고 다음 회차 볼 때 다시 한번 또 보시고요. 아셨죠? 자, 지금 오타도 점검해 드리면서 공부 방법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과제 중심 모델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인지행동 모델은 이거 한 문제로 끝내기는 좀 아쉬움이 크죠. 당연히. 왜냐면 이제 인지행동 모델은 계획 기술이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는 어차피 계획 기술이 잘 나오는데 지금 인지행동 모델에 대한 문제로만 지금 하나를 풀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다음 이제 그 백의 인지 치료의 인지적 왜곡 그 종류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놓고 가야 하고요. 어, 자, 그러면 이제 과제 중심 모델 보겠습니다. 이 과제 중심 모델은 얘는 통합 모델이거든요. 이 과제 중심 모델도 보니까 얘가 안 나왔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18회 때 안 나왔었어요. 18회 시험에서. 그리고 얘는 이제 12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왜냐면 12회 시험부터 25문제로 줄어들었으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 12회 전에는 200문제를 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144문제를 넘겼어야 하는데, 어떻든 이제, 25문제로 줄어들고 나서, 이제, 12회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제 중심 모델은 18회 시험에서 안 나온 적이 있고, 나머지는 다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 그 다음에 한 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어차피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한 문제 이상은 나오지 않는구나. 그죠? 뭐 두 문제, 세 문제까지 나오지는 않는구나. 어차피 한 문제구나. 그죠? 안 나온 적도 있긴 하지만 안 나올 확률은 적어요. 왜냐면은 통합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항상 출제 비중 봐가면서 우리 이제 핵심 이론 노트에는 대신 이제 출제 비중까지 제가 분석을 해놔가지고 넣어놓긴 했는데 우리 족지기 벼락치기는 그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족지기 벼락치기는 이제 다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근데 어떻든 이제 그걸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이 강약 조절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인지행동 모델은 문제가 여러 문제 나오니까 조금 더 봐야겠구나. 그죠? 자, 과제 중심 모델 보세요. 얘는 단기 치료에도 그러니까 단기간 모델이죠. 그죠? 그 다음에 통합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개인 모델이죠. 맞아요. 그죠? 단기 치료이면서 종합적인 개인 모델인 거예요. 통합 모델이니까. 자, 종합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통합 모델이기 때문에 얘는 절충지거든요. 특정 이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얘는 모든 이론과 개입 방법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알았죠? 이론과 개입 방법에 있어서 개방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절충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통합방법론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개입 모델이다. 자, 클라이언트가 동의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입하는 거죠. 일단 클라이언트 동의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 경험적 자료보다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개입한다. 그러면 안 되죠. 리드와 앱스타인 선배님들이 이 모델을 3년간 설계하고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경험적으로 검증 작업을 거쳤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경험적 기초다라고 했었죠. 경험적 자료를 더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그게 경험적으로 검증된 이론이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또는 이제 경험적 자료, 검증된 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죠? 자, 계약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계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계약. 과제 중심 모델 어떻게 해요? 시작과 종결 있죠? 종결 이전에 실행 있죠? 실행 이전에 뭐 있어요? 계약서 작성, 계약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규명, 표적 문제 규명 있죠? 그래서 이제 계약 들어가 있어요. 계약합니다. 그래서 맞고요. 클라이언트 문제는 자원 혹은 기술의 부족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문장 참 좋은 문장이에요. 이거 다시 또 나오거든요. 이런 문장 다른 데 들어가면 이건 안 돼요. 이거 지금 과제 중심 모델에서 이렇게 봐요. 알았죠? 맞는 문장은 맞는 문장대로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위기게임 모델이 어차피 위기게임 모델도 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위기게임 모델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음,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 서비를 얘도 단기 치료죠? 얘도 단기예요. 얘도 자, 그러니까 맞아요.
그 다음 이제 위기 개입의 표적 문제는 구체적이어야지 됩니다. 맞아요. 표적 문제, 네, 초점화된 문제 해결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고요. 위기 개입 모델에서. 그 다음 이제 위기에 대한 반응보다 위기 사건 자체가 아니었죠.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했었죠. 항상성을 잘 유지하다가 여기에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죠? 여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되어 있다. 그죠? 위기는. 그래서 이제 이걸 기회로 보는 사람과 이걸 위험으로 인식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인식 차이가 발생됐었죠? 이 인식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걸 이제 기회, 도전으로 보는 인식한 사람과 이걸 이제 위험으로 인식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니까요. 인식 차이가 정서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그랬죠? 네, 정서 반응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기 사건 그 자체보다 주관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보다 위기에 대한 반응, 인식이죠, 인식. 주관적 인식 차이. 그죠? 그 다음 이제 1차적인 목표는 증상 완화예요, 증상 완화. 그죠? 증상의 완화. 그래서 이제 그 81번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절망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고취시켜줘야죠. 위기 개입하는 사이프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해줘야 합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3번 옳지 않고요. 자, 위기의 종류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반드시 발달적 위기, 환경적 위기는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고 상황적 위기와 실존적 위기도 다시 한번 정리 잘 하고 있길 바라겠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금 저기다가 넣어놓지 않았네요. 제가 이번 그 족식의 벼락치기에다가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위기의 종류 좀 알고 싶으면 카페에서 질문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셨죠? 카페에서 질문 주시면 핵심 이론 노트에는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족식의 벼락치기로만 지금 승부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 자, 가족 대상 사육 실천과 기술입니다. 가족. 자, 그러면 이제 가족 사정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가족 사정 방법은 100% 나와요, 얘는. 안 나올 수가 없죠? 어차피 한 문제 나와요, 어차피.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나오면, 기술론에 안 나오면 실천론에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실천론에 안 나오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먼저 나와주는 것이고, 가족 사정도가 여기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자, 가계도한테 환경 집어넣으면 안 되죠. 환경 들어가려면 생태도한테 가야죠. 그죠? 생태도한테 가야 돼, 얘는. 세대 간의 반복 유형은 가계도로 가줘야죠. 물론 이제 생태도도 가족 내부에 대한 이해는 가능하죠. 근데 이제 원가족 하나만 딸랑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반복 유형까지 알 수 있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사회적 관계망표. 자, 사회적 지지 나오면 무조건 사회적 관계망표 또는 이걸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 사회적 관계망 격자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 사회적 관계망표 이렇게 나왔었네요. 그죠? 사회적 지지. 네, 맞죠?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가족생활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생애주기표죠? 가족 지도가 아니라 가족 지도는 누구 거예요? 참고로 이 가족 지도는 민우친 거예요. 민우친 거. 그렇죠? 민우친의 계획 기술에 들어가 얘가 가족 지도가.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족 생활 주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생애 주기표라고 합니다. 생애 주기표. 또는 이걸 생활 주기표라고 해요. 이걸 생활 주기표. 여기다 가족을 붙여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도 전 생애 주기 발달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전 생애 주기 발달 단계. 새내기부터 노년기까지. 그죠? 인행사에서 공부할 때 가족도 마찬가지. 가족이 형성돼서 소멸되기까지예요. 그게 가족 생활 주기인데 그래서 가족 생애 주기. 가족도 형성돼 가지고 그래서 소멸되기까지 생애 주기잖아요. 생애 주기. 우리 인간의 발달 전 생애 주기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생애 주기표라고 합니다. 여기. 예. 자, 그다음에 PI 척도는 이건 뭡니까?
person in environment죠. 그러니까 환경 속의 인간을 지금 약자잖아요. 그죠? PI 분류 체계. PI 분류 환경 속의 인간 분류 체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PI 척도는. 근데 이제 PI 척도가 아니라 여기 종단적 생활 사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생활 사건을 시계열적으로 쭉 정리한 표죠. 그 뭐예요? 생활력 도표. 그죠? 생활력 도표죠, 얘는. 생활력 도표. 인 겁니다. 생활력 도표. 그래서 이제 PI 척도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기다가 추가시킬 것은 이제 우리가 그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가족 조각. 그죠? 가족 조각이 이제 그간의 시험에 나왔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시켜 드리면 원가족 도표. 원가족 도표도 이제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계획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걔가 이제 들러리로 나왔거든요.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근데 걔도 이제 가족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원가족 도표는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냥 등장했었던 것이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에다가는 그렇게 이제 좀 반영을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긴 한데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 83번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민호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족치료 모델이에요. 가족치료 모델은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온다고 봐야 돼요. 모델별로. 아셨죠? 일단은 총 이제 5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미누친, 보엔, 사티어,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해결 중심 가족 치료 이렇게 딱 5개는 얘들은 기본 한 문제씩 나오는 애들로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이야기 치료는 이제 내용이 적잖아요. 걔는 이제 한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기는 우리 이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적고 걔는 이제 다른 모델들하고 이제 조합형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개입에서 가족 옹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먼저 민우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경계 만들기, 경계 만들기. 합류하고 경계 만들기에 많이 나왔어요. 자, 경계 만들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세대 간의 경계를 관찰할 때 문화적 가치도 고려한다. 뭐 당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유리딘 하위 체계에서는 유리딘 하위 체계라고 하면 얘 뭐예요? 분리된 하위 체계잖아요. 분리. 그죠? 분리된 하위 체계. 또는 이걸 뭐라고도 하죠? 경직된 하위 체계. 이건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그죠? 서로 돌보지도 않고. 가족끼리 무관심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능 부전 상태의 가족이 바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개인의 독립성, 아니, 따로따로 놀고 있는데 거기다가 개인의 독립성까지 고양시키면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독립성을 고양시켜야 하는 것은 너무 붙어 있는 경우죠. 즉, 밀착된 경계. 그죠? 밀착된 경계. 밀착된 경계를 애매한 경계 또는 모호한 경계라고 했었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개인의 독립성을 고양해야 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 유리된 아이 체계에서는 이건 따로따로 노니까 가족 간에 서로 지지적이고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분명한 가족 경계를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현재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가족 간의 경계는 가족 상담 시 가족이 앉은 의자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고 밀착된 하해 체계는 너무 붙어 있으니까요. 그죠? 거리를 두어서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죠, 여기는. 그죠? 사육사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서 분리되어야 할 사람끼리 눈 마주치는 걸 방해하는 것도 경계 만들기에 해당이 됩니다. 알았죠? 이제 2번이 옳지 않고요. 참고로 이제 이 유연한 경계라고 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유연한 경계는 얘가 분명한 경계예요. 분명한 경계 또는 명료한 경계. 좋은 거죠? 명료한 경계. 이 유연한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이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그래서 이제 2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민우친 거 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보헤노로 왔어요, 이제. 그죠? 보헤 거. 보헤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문제에서요. 자아부나 누구 겁니까? 보헤 거죠? 그죠? 나입장 취하게 누구 거예요? 이거 나전달법인데 이거 보헤 거죠? 가족 조각 누구 거예요? 가족 조각 누구 거? 사티어 거죠? 따라서 딕은 날라가요. 그죠? 그 다음 이제 가게도 누구 거예요? 보행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디귿 다 날라갑니다.
그죠? 사티어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3번인데 자, 자분화 수준이 낮다. 자, 여기서 자분화 수준이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높을수록 그 다음에 낮을수록 높을수록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낮을수록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미성숙한 사람이다. 따라서 자아분화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 이건 좋은 말이 나와줘야 돼요. 자아분화 수준이 낮다라고 해버리면 미성숙한 사람이니까 나쁜 말이 나와줘요. 나쁜 말이. 안 좋은 말이. 알았죠? 그러니까 보시면 자아 수준이 낮은 부모는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이 나와줘야 돼. 미분화에서 오는 자신들의 불안이나 갈등을 삼각관계를 통해 회피하려고 한다. 맞는 거 이게. 알았죠? 이렇게 되면. 자, 나의 입장 취하기는 나전달법이거든요. 타인을 비난하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 말하는 거, 느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전달법. 당신이 늦게 들어오니까 내가 너무 염려돼서 잠이 안 온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전달법이죠. 얘가 지금 나 입장 취하기는요. 이거 나 전달법이거든요. 이거 나 전달법. 근데 우리 시험에 지금 나 입장 취하기로 나왔어요. 알았죠? 자, 어떻든 이제 디귿은 이제 사티어 거고요. 그 다음에 가계도를 작성하고 맞조이고 그래서 이제 기억과 니은과 니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티어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모델별 하나씩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맞춰줘야 돼요. 그거 얘들은 어차피 나올 거니까. 그죠? 사티어는 이제 의사소통을 중시하겠어요. 그죠? 자, 보시면, 회유형은 아첨형이죠? 회유형 아첨형이잖아요. 그죠? 아첨형이니까 자신을 무시하겠죠. 타인을 떠받고. 그죠? 이거 아첨형입니다. 얘. 아첨형. 자, 일치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비난합니까? 타인을 비난하게 되면 이건 비난형이죠. 그죠? 비난형이 돼요. 일치형이 아니라. 그죠? 자, 지금 자신을 무시하고 타인을 떠받든다. 아까 지금 여기가 이제 맞네요. 자, 3만형.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을 중요시한다. 3만형은 자신과 타인과 상황 모두를 무시하는 거죠. 그죠? 여기 상황 중요시한 틀렸고. 초이성형.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을 중시하는 거죠, 여기는. 그죠? 근데 여기 자신과 상황을 중시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게 이게 비난형이죠, 여기가. 여기 비난형이죠. 자,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어려운 말로 장황스럽게 설명한다. 이게 바로 이제 뭡니까? 어려운 말로 장황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초이성형이죠. 그죠? 85번. 5번은 이제 초이성형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거 지금 보면 일치형과 불일치형으로 나눴죠. 사티어. 그 다음에 이제 불일치형을 다시 네 손으로 나눴죠. 회비를 계산하는데 사티어가 싸게 구니까 회비 계산이 어렵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보면 자신과 타인과 상황. 그죠? 일치형은 좋은 거니까 다 존중. 혼란형은 다 무시. 그죠? 근데 회의형은 아첨형이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 거예요. 다 존중하고. 비난형은 타인을 무시하고 나머지를 다 존중하는 거예요. 계산형은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상황만 존중하는 거예요. 이 외워야 돼요. 알았죠? 지금 외우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어려웠다. 이걸 안 외워서 어려운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이 영상을 지금 문제풀이로 지금 접하시는 녹화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 그
기출문제만 풀어서 합격은 하긴 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 안정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는 반드시 한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족지기 벼락치기 20강을 듣거나 핵심 이론 강의 40강을 핵심력 강의 40강을 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일청 의사소통의 유형이 치료의 목표죠. 아까 보면 일청과 불일청이거든요. 의사소통이. 그죠? 근데 이제 불일청이 다시 네 가지였죠. 회비, 계산, 혼란스럽다. 자, 여기서 불일청 의사소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존감이죠? 그죠? 의사소통은 자존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인데, 일청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고, 불일청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일청의 원인은 뭡니까? 불일청의 원인은 가족생활 주기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청이 기능적인 의사소통이고 불일청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이거든요. 얘가 결국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인 불일청을 기능적인 의사소통인 일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결국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존감의 향상이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개인 목표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사소통의 유형을 자존감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죠? 맞아요. 맞는 거예요. 둘 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맞았으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조합형은 얘들 날아가는 것이고. 그죠? 근데 이제 끝까지 봐야 이제 디귿은 이제 여기 잘못됐죠. 가족생활 주기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디귿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또 봐야 돼. 끝까지 봐도록 해놨네, 얘는. 문제가 끝까지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자,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언어적 메시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조합형 문제는 소거법 사용하라고 그랬죠? 소거법 사용하는 게 유리해요, 오히려. 그래야지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 가겠습니다. 해결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클라이언트 지향적 모델이다. 맞죠?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일선의 사회복사들이 이 해결 중심 모델을 임시 대응적 기법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메시지 작성, 전달과 과제를 활용을 합니다. 자,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 관계입니다. 그죠? 예, 강점 관점이거든요. 강점 관점에서는 사회복사 클라이언트는 협력적 관계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파트너십이니까 자,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가정시키는 것은 대처 질문이 아니죠? 뭐예요? 기적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로 왔습니다. 88번 전략적 가족 치료. 그죠? 이제 아까 지금 우리가 87번 풀었고 이제 88번입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자, 역설적 개입입니다. 역설적 개입은 인지행동 모델의 개입 기술이면서 그 다음에 얘는 전략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이라고도 했었어요. 양쪽에 다 속하죠? 자, 역설적 개입 또는 역설적 지시라고도 하죠. 역설적 지시. 그죠? 얘는. 그리고 역설적 개입, 역설적 지시. 얘는 우리 시험에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증상 처방, 그 다음에 재지기법까지는 시험에 나왔고요. 아직 실현기법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아직 실현기법을 예로 문제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자, 가족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에 대한 저항을 우회적으로 다루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문제와 관련된 가족 행동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증상 처방 기법 맞네요. 증상 처방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죠? 지금 이제 기억 그죠? 이렇게 니은 이거 다 여기 다 이렇게 들어갔네요. 니은까지.
2번 날라갔고. 그죠? 디귿. 원가족? 이거 원가족 누구 거예요? 원가족의 피는 못 속여. 누구? 보엔. 보엔으로 가죠, 보엔. 보엔의 가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가계도. 그래서 디귿 날라갑니다. 그죠? 디귿 날라가니까 얘 날라갔네요. 그래서 이제 3번하고 5번 날라갔어요. 그죠? 니을에서 얘도 이제 끝까지 보도록 만들어놨네. 이렇게 문제를. 그죠? 얘도. 보면 이제 치료적 이중고속 맞죠? 얘가 치료적 이중고속이잖아요. 그죠? 치료적 이중고속. 그래서 니을까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치료적 이중고속과 그 다음에 병리적 이중고속의 차이점 말씀드렸었죠? 이 병리적 이중고속은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치료적 이중고속은 무엇을 선택해도 성공한다. 치료자의 지시를 따라도 성공, 치료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더라도 성공. 그죠? 이중고속은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그냥 이중고속으로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얘는 일단 병리적이 빠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병리적 이중고속인데 얘는 무엇을 선택해도 실패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도 상반된 메시지를 동시에 줘버리는 것인데 즉 뭐 이런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었어요. 아빠가 철수한테 너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말 안 한다고 막 혼냈어요. 아빠가. 그런데 철수가 말을 하니까 너는 어리니까 가만히 있어 하고 또 혼냈어요.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말을 해도 혼나. 그죠? 일단 말을 안 해도 혼나. 일단 말을 안 해서 혼났잖아요. 그죠? 말을 안 해도 혼나. 근데 말을 하니까 또 혼나. 그러니까 철수 입장에서 무엇을 선택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이 병식 이중구속이에요. 근데 치료적 이중구속인 역설적 지시, 역설적 개입은 무엇을 선택해도 성공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얘가 증상 처방하고 재지기법까지는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실용기법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증상 처방은 얘는 저항을 유발하는 거라고 했고, 저항 유발이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용기법은 고된 체험이라고 했고, 그죠? 요걸로 구분하면 되는 요걸로 얘들은 알았죠? 그러니까 그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 선생님 제가 불면증 있나 봐요. 책 읽으면서 날 세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역설적 지시인데 그게 이제 증상 처방인지 그게 실용기법이 될지는 저항 유발로 그 증상을 포기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책 읽는 것 자체가 고된 체험이 돼가지고 결국 잠을 자게 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증상을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증상 처방이 될 수도 있고 실현기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은. 알았죠? 아까 이제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 날 세세요. 책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든 이게 기준이라고 했죠? 이 두 가지. 물론 시험은 안 나왔어요. 아직.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9번을 보면 다음 대화에서 사육사 B가 클라이언트 A에게 사용한 기법이 뭐냐? 저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좌절하는 사람. 자, 쉽게 좌절하는 사람. 뭐예요? 좌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내 안에. 그죠? 이게 문제의 내재화예요. 문제의 내재화. 그죠? 나는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이 좌절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와 문제를 분류하는 것이 바로 문제위원화죠? 문제위원화예요. 그래서 여기 좌절감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죠? 새로운 일을 방해하도록 하네요. 이거 지금 여기 좌절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눠놔 버렸잖아요. 클라이언트와 문제로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나눠버린 거. 문제와 클라이언트를 나눴다. 그죠? 자, 자기중심적인 남편.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내.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여기 지금 남편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떻든 자 결국은 이제 자기중심적인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지금 생각할 텐데 이걸 둘로 나누는 거죠. 자기중심성과 중심성과 남편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남편으로 하여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문제 유연합니다. 알았죠? 이렇게. 자, 따라서 답은 1번이에요. 그죠? 가족 지도는 누구 거예요? 가족 지도 누구 거? 민우친 거. 그죠? 민우친 거. 그죠? 코칭 누구 거? 보행 거. 그죠? 코칭 이렇게 나왔어요. 이 재보증은 따로 뭐 이렇게 분류할 필요는 없고, 이 재보증은 재구성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심기법이라고 했던 거. 알았죠? 이거 체험기법도 뭐 따로 알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이제 집단으로 가면 됩니다. 자, 기둥이 3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집단으로 왔습니다. 자, 요게 집단의 유형과 그 예가 문제 나오는 건 이건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그죠? 일단은 자연 집단과 형성 집단으로 구분하고, 그죠? 이 자연 집단은 쿨리가 구분한 1차 집단에 해당되고, 형성 집단이 2차 집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성 집단은 다시 한번 둘로 나뉘죠?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나뉩니다. 이 치료 집단은 다시 5가지로 구분하죠? 그죠? 지지 집단, 즉 얘를 이제 자주 집단이라고도 하고, 그죠? 그다음 이제 사회화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이렇게 보면 자연 집단은 또래 집단. 이거 맞아요. 그죠? 또래 집단은 자연 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과업 집단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과업 집단. 과업 집단은 형성이죠. 형성이니까 2차 집단이죠. 1차, 2차로 얘기할 거면 2차 집단이라고 해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치료 집단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뭐 치료 집단으로 말을 하든 여기 치료 집단으로 말을 하든 하나는 이제 트리트먼트고 하나는 이제 세라피인데 어떻든 이제 치료 집단이면 형성 집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맞네요. 2차 집단. 2차 집단 여기 있잖아요. 이웃은 자연 집단. 여기 지금 자연 집단 1차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과 디귿이 맞습니다. 그죠? 2번이 답이에요. 이거 일단 이거 나오면 이거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집단에서 집단 실천 모델이 있잖아요. 사회적 목표 모델, 치료 모델, 상호작용 모델. 그죠? 지금 아마도 지금 공부가 돼 있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가 좀 돼 있는 상황에서 들으면 그래 이렇게 지금 따라오고 계실 텐데 자 한번 보죠. 자, 지지집단의 성원의 자기표출 정도는 낮지 않죠. 높죠. 왜? 지지집단은 동병상련. 그죠? 즉 유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서로 유사 문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표출 정도가 높죠. 그죠? 당연히. 그다음 이제 이건 틀렸고 사회적 목표 모델은 민주시민 역량 초점. 여기죠? 사회적 목표가 민주주의 유지 발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치료 모델 개인 치료. 그죠? 바뀌었어요. 얘가 여기. 얘가 여기.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과업 달성을 목적으로 구성된 집단이 과업 달성이니까 치료 집단이 아니라 과업 집단이죠. 과업 집단. 그죠? 상호작용 모델에서는 사회복사의 중재자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5번이 맞습니다. 상호작용 모델의 대표적인 집단이 무슨 집단이에요? 지지 집단이에요. 그죠? 지지 집단. 상호작용 모델. 그 상호작용 모델은 집단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게끔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집단 성원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차이도 있고 갈등도 발생이 되겠죠. 의견 차이나 갈등을 사회복사가 해결해주는 역할이 무슨 역할? 중재자. 그죠? 중개자가 아니라 중재자.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적 목표 모델, 그 다음에 치료 모델,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얘를 혼합해가지고 나온 것이 상호작용 모델인데 사회적 목표 모델은 교사죠. 사회복사의 역할, 대표적인 역할. 치료 모델은 전문가죠. 상호작용 모델이 중재자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이제 92번이에요. 92번. 집단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부사의 실천활동인데요. 집단과정 촉진은요. 결국 개입 단계에서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개입 단계에서 지금 사용하는 기술 3가지가 지금 나왔어요. 하나는 피드백, 또 하나는 자기 노출, 또 하나는 직면이 나왔네요.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피드백은 추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회하지 않아요. 피드백은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알았죠? 자, 집단 성원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불일치가 있으면 이를 확인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직면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다시 나왔는데 피드백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중심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긴 자기 노출이죠? 이건 지금 자기 노출을 지금 설명한 것인데 자, 자신의 경험, 감정, 생각 등을 집단 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그러면 틀리죠. 자기 노출은 최소한만. 그죠? 집단에서의 자기 노출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천론에서도 거기 관계형성에서 나오잖아요. 실천론에서는 관계형성의 요소 중에 나와요. 그래서 자기 노출은 나쁜 게 아니죠. 자기 노출은 비윤리적임으로 피해야 한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죠? 실천론에서는 자기 노출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관계형성이 기본 요소에서 나와요. 그래서 로저스와 같은 인본주의 치료자들은 치료자가 진실한 면을 보여주는 것도 치료적인 측면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진실한 면을 보여주는 걸 자기 노출이에요. 근데 이 자기 노출은 자주 한다, 종종 한다, 적극적으로 한다면 다 틀리죠?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세하게 막 노출하는 이거 틀려요. 자, 피드백 또 나왔네요. 지금 이제 1번하고 3번하고 5번은 피드백으로 지금 문장을 만들었고, 그죠? 그럼 이제 2번은 직면으로 만들었고, 4번은 자기 노출로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피드백을 한 번에 한두 가지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지, 막 여러 가지 다차원적인 내용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5번 옳지 않아요. 자, 한 번에 한두 가지 정도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이 옳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구성 단계 나왔네. 집단 발달 단계인 걸 알 수 있죠? 구성 단계는 어디예요? 뭐예요, 이거? 준비 단계. 자, 지금 준비 단계에서 어차피 집단 발달 단계는 4단계로 공부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로 공부하시면 되세요. 알았죠? 이 노던은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했고, 제가 옛날에 집단지도 방법론을, 저는 이제 개별 사회사업, 집단 사회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옛날에 이제 그렇게 3대 방법론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학과제일 때에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집단지도 방법론을 공부할 때 노던의 구분 5단계로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제가 학부생일 때에는 옛날에.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4단계로 나오거든요. 시험도 4단계로 나오고 그러니까 4단계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았죠? 준비, 초기, 중간, 종결 단계 이렇게. 알았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구성하는 건 준비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집단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을 구성할 때 동질적인 집단과 이질적인 집단 고려해야죠. 그죠? 집단 구성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개방형 집단이냐 폐쇄형 집단으로 할 것인지 또는 이제 구조화 집단으로 할 것인지 비구조화 집단으로 할 것인지 고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어떻든 이제 1번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기 계획하는 거 여기 맞아요. 그 회기도 충분한 회기 고려해 회기를 이거 집단 계획서 작성할 때 이거 고려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합 빈도도 집단 구성 여기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집단 계획서 내용을 봐보세요. 우리 교재에 집단 계획서 내용을 봐보시면 집단 발달 단계 집단 계획서 수립책 내용에 보면 집단의 크기나 횟수나 즉 회합 빈도나 그 다음에 집단의 지속 기간이나 이거 다 집단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알았죠? 이거 다 집단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집단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집단 계획서에 다 들어가니까 준비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이죠. 근데 여기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한다? 집단 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 방법을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서? 아직 준비 단계는 집단 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오히려 의사결정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 중간 단계에서요. 알았죠?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이건 중간 단계 쪽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알았죠? 2번이. 자, 그 다음에 94번. 이거 초기 단계 문제잖아요. 지금 단계별로 지금 문제를 내고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일단 초기 단계잖아요. 두 번째 초기 단계인데, 오리엔테이션 탐색 또는 오리엔테이션 탐색 시험 단계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냐면 노던이 9번에 두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오리엔테이션 탐색 시험 단계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여기 초기 단계에다 집어넣어 놨는데, 자, 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이제 불안이 높죠. 그죠? 그 다음에 기대감 있죠. 그 다음에 긴장이 있죠. 그 다음에 자의식이 강하죠. 이게 초기 단계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집단 사정이에요. 집단 계약도 여기서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소시오그램을 물어봤어요. 자, 구성원 간 호감도 질문은 하위 집단을 형성하기 때문에 피한다. 아니죠. 구성원 간 호감도 질문을 한 게 뭐예요? 소시오메트리. 소시오메트리. 소시오메트리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소시오그램이에요. 그죠? 일단 1번 날라갔고. 자, 구성은 모두가 관심을 갖는 주제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는 구성원 간의 선호도, 그 다음에 이제 무감심, 누구누구끼리 친한지, 누가 지금, 그 소외당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이지, 모두 관심을 갖는 주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 소시오메트리 질문을 활용하여 정보를 파악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시오메트리의 질문을 메트리 이 질문한 걸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소시오그램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답인데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문장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소시오그램은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림으로. 자, 특정 구성원에 대한 상반된 입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것은 반대 용용사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 뭐예요? 의의차별척도. 의의차별척도. 그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제 종결 단계. 자, 종결 단계 사육사 역할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계획된 목표 달성 여부에 집중하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죠? 목표 달성 여부 집중도 하고 이제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확인을 해야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참여자 간 사회화 투쟁이 시작되므로 책임을 설정한 계약을 재확인시킨다. 요거는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가 아니라. 자, 집단 목적에 따른 집단 구성과 구성원의 목적 성취를 원조하는 거. 이것도 중간 단계. 중간 단계가 개입을 실시하는 단계거든요. 자, 종결에 양가 감정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다. 맞죠? 자, 양가 감정은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양가 감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끝날 때도 양가 감정이 있어요. 우리 그 실천 과정론에서 그랬잖아요. 접수에서도 양가 감정이 있고 종결 단계에서도 양가 감정이 있다. 양가 감정은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걸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접수 단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과 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존하는 양가 감정이고 끝날 때는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성공에 대한 기쁨. 근데 헤어져야 한다는 이별에 대한 슬픔. 그죠? 정서적 반응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4번이 맞고요. 자,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종결의 어려움을 덜 느낀다. 이 도움을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상관없이 종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서적 반응을 다뤄주는 것이죠. 그죠? 또 5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해설도 읽어보세요. 해설, 보충 설명. 자, 마지막 96번입니다. 기록은 어차피 한 문제 나와요. 어차피 대놓고 나올 거예요. 그죠? 기록은 어차피 한 문제 한 문제. 근데 한 문제만 나와요. 한 문제만. 한 문제만. 자, 그러면
기록, 먼저 이제 과정 기록, 문제 중심 기록, 이야기체 기록. 얘들 나오잖아, 얘들 들러리예요, 들러리 얘들은. 얘들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알았죠?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보긴 해야지만, 근데 사실 정답은 여기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정 기록, 요약 기록, 문제 중심 기록, 이 세 가지에서 결정돼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문제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이야기체 기록까지 가고, 네 가지에 네 가지. 알았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왜냐면 우리 전공서적들이 이 네 가지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안 다루고 있으니까요, 책들이. 알았죠? 공통적으로 다루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다루고 있는 책도 있긴 하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는 네 가지여서, 자, 여기 보면, 이 과정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사회복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활동을 개념 조직화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계획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그죠? 이제 과정 기록은 얘는 이제 실습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슈퍼비전이나 뭐 이런 것에 쓰일 수 있다. 그 교육을 위해서. 그다음 이제 얘는 이제 계획 기술을 만드는 데도 개발할 때에도 사용된다. 자, 그다음에 문제 중심 기록은 문제 목록화 진행을 중심으로 기록하는데 서비스 전달의 복잡성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예, 이제 한계점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가 문제 중심 기록은 이제 SOAP, 요거 이제 구분하는 거, 분류하는 게 이제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SOAP, 문제 중심 기록. 얘는 생의학적 관심이 있죠? 심리사회적 관심이 있기보다. 근데 이야기체 기록은 초점을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체계적인 전형적인 정보를 구축하고 정보 복구가 용이하다. 이 틀렸죠?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뭐예요? 과정 기록은 둘로 나뉘죠. 과정 기록은 뭘로? 직접 인용 기록과 그 다음에 간접 인용 기록으로 나뉘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간접 인용 기록을 더 요약한 것이 요약 기록이에요. 자, 직접 인용은 대본을 적듯이 그냥 다 적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간접 인용은 과정 기록에서 간접 인용은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야기체 기록이에요. 이야기체 기록. 이야기체 기록은 얘는 문체와 서술 방식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서 쓴 게 이제 얘인데 이걸 더 요약하면 요약 기록이거든요. 따라서 요약 기록도 이야기체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체 기록은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과정 기록에서의 간접 인용 기록이 되고 또 하나는 요약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복구가 가능한 건 누구예요? 직접 인용 기록이죠. 얘는 있는 그대로 다 적어버렸으니까 복구가 가능하죠. 원래 상태로 대화를. 그죠? 근데 얘는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서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복구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요약 기록은 더군다나 더 뺐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정보 복구가 용이하다면 틀립니다. 당연히 이제 얘들은 맞는 문장인데 뭐 그냥 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이제 3번이에요. 이 각 챕터별로 그다음 이제 반드시 족집게 벼락치기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뭐 핵심 이론은 뭐 당연한 하지만 공부할 때 출제 빈도표를 앞부분을 좀 보세요. 보면서 12회부터 그다음에 현재 올해 21회 시험까지 그 출제 비중도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반드시. 알았죠? 어차피 한 문제만 나오는데 거기다 너무 많은 시간을 또 몰입하고 있는 것도 그다지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에요. 알았죠? 당연히 그 한 문제만 간단히 내가 건져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놓고 빨리 지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0문제를 빨리 채워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이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또 공부하는 방법도 하나의 공부 방법입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제 내일 또 저녁에 이어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아마 언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듣는 선생님들은 내일 이어서 지역사회복지론 강의가 또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 제가 오늘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오늘 프라임 법학원에서 지역사회복지론까지 이론 강의, 족지기 벼락치기 이론 강의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중에 정착론 마무리 지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행정법제까지 이제 총 마무리가 됩니다. 이론 강의는. 자, 그러면 여기서 파이팅하고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는데
어차피 합격 가능해요. 아셨죠? 충분히 합격 가능해요. 근데 다만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하시고.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짬짬이 공부를 계속 하셔야지 돼요. 이왕 준비한 거니까 고생하셨으니까 합격을 해 버려야죠. 아셨죠? 이번에 공부 그냥 한번 해본 거고 내년에 그냥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번에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이팅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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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에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들도 같이 옆에서 파이팅 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고생하셨습니다.